내거 줘. 조용히 해. 자, 수업 해볼게. 오늘 나갈 진도는 아마 이제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중학교 3학년 1학기 1단원 이 파트고, 내가 좀 프린트 한번 보시면은 제 단원명이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의 변화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요 선행 과정에서는 화학 반응의 규칙까지만 배울 거고, 그리고 일단은 뭐 시간상 그렇게까지 막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혹은 다음 주까지는 상황 봐서 이제 화학 반응식을 제대로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이해한 것까지 아마 그 정도로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네. 그래서 교재 일단 12페이지 볼게요. 12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이라고 나와 있고, 이제 지금 이 첫 파트에서는 뭘 배우냐면은 우리가 지금 화학이라 하면은 화학을 뭘 배우는 거냐면은 어떤 물질이 변하는 걸 배우는 게 이제 화학인 것이고, 그러니까 물질이 A에서 B로 변화했다. 그럼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확히 과학적으로 이제 해석하고 기술하는 게 이제 화학이라는 학문인 것이고, 그러면은 어떤 물질이 변화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크게는 물리 변화, 두 번째가 화학 변화가 있거든. 당연히 얘는 화학 파트이기 때문에 화학 변화에 관심이 있어요,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우리가 정확히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둘 다 먼저 배워놔. 그래서 배우고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조금 더 화학 변화에 대해서 나가는 게 이제 이 파트라 보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이러한 화학 변화 과정에서 이제 어떠한 규칙을 따르는지 를 배우는 게 이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네.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물리 변화와 이제 화학 변화라는 게 있어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써볼게. 그래서 자, 첫 번째 테마는 이제 물리 변화, 그 다음에 화학 변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것이고,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돼, 이제는. 첫 번째 먼저 물리 변화부터 볼게요. 자, 물리 변화라고 하면은 이제 교재에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물질의 모양이나 상태 등이 변하는 현상이다라고 적혀 있네. 그래서 물리 변화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고, 그럼 뭐가 바뀌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모양이나 대신 혹은 상태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것, 이게 이제 물리 변화의 정의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딱 두 가지 이해하시면 되는데,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신 모양이나 상태가 바뀐다 라는 거. 여기서 상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혹시 알니? 상태에 대해서? 상태? 옛날에 배웠을 거야. 물질의 상태라고 그래가지고 고체, 액체, 기체, 이게. 그래서 고체, 그 다음에 액체, 기체, 조금 나아가면 수용액까지, 수용액, 이런 상태들을 뜻하는 것이고, 이런 상태들이 서로 바뀌는 거는 이제 물리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네. 예를 들면 얼음이 녹는다, 물이 언다,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물리 변화라고 보면 되겠지. 화학 변화가 아니라. 그 다음에 컵이 깨진다, 그 모양이 바뀐다는 것은 종이가 구겨진다, 컵이 깨진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물리 변화에 해당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예를 들자면 이런 종이가 있는데, 종이가 이렇게 좀 한번 구겨도 이런 종이라는 것의 성질은 유지가 되겠지. 얘의 색깔이나, 그치? 어떤 얘의 강도나 이런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물리 변화라고 얘기해준다. 두 번째 이제 볼게. 먼저 얘에 대한 자세한 거 이따가 얘기하고, 먼저 화학 변화부터 소개해 볼게. 두 번째는 이제 화학 변화인데,
화학 변화는 물리 변화와 좀 다른 게 있어. 가장 큰 다른 점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고유한 성질이 변해,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 변화는. 그래서 교재 이제 13페이지 보시면은 뭐 어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변하는 것, 그러한 변화, 우리 이런 것들을 화학 변화라고 얘기해주고, 화학 변화는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먼저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건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예시 볼게. 그래서 이거 하나 이제 예시를 먼저 좀 소개하자면은 예시로는 첫 번째 연소 반응이 있어요. 연소 반응. 이건 뭐냐면은 어떤 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뭐 종이가 탄다, 뭐 숯이 타고 있다, 뭔가 타고 있다, 그치? 뭔가 불이 나고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연소 반응이라고 얘기해줘. 물질의 연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나무의 연소 반응이라면은 나무, 뭐 종이, 뭐 숯 등등등 이런 것들이 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런 문장이 나오면은 걔네들 연소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리고 이런 연소 반응은 이제 화학 변화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네. 이 첫 번째 예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로는 철의 부식 같은 게 있어. 철의 부식. 이제 부식이라면은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은, 원래 철은 이제 Fe라는 이제 원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물질인데, 부식이란 말은 여기에 O2, 산소가 더해져서 산소 원자가 철 원자에 달라붙는 것 뜻해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겠지만은 철은 은백색인데 부식이 일어나면은 색깔이 붉게 바뀌거든. 그래서 색깔도 바뀌고 또 이런 성질도 바꾸고, 그래서 보통 이런 녹이 형성된다. 녹이 형성되는 그런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식이라 얘기해주고, 이런 부식도 대표적인 화학 변화에 속한다. 세 번째로는 음식의 숙성이나 부패 같은 게 있는데, 뭐 음식의 숙성 아니면은 부패, 뭐 썩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화학 변화에 속하고, 다 셋 다 공통적으로 어떠한 좀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 뭔가 성질이 바뀐다. 그러니까 연소 반응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나무나 종이나 숯이 이게 완전히 타서 재가 돼버리는 과정인 거지. 그래서 색깔이 바뀌거나, 그렇지? 성질이 바뀌거나, 다른 어떤 색깔이나 냄새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들. 그래서 셋 다 공통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성질이 아예 다른 물질로 변화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편리할 것 같고, 이런 성질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뭐 색깔, 색, 그 다음에 뭐 냄새, 뭐 등등등, 아니면은 뭐 우리가 만졌을 때 뭐 어떤 그 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바뀌면은 기본적으로 성질이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 사실 요 예시를 우리가 준 다음에 이게 물리 변화냐 화학 변화냐 이제 물어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감도 필요해. 그러니까 경험도 필요하고,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거나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다시 돌아와서 물리 변화 볼게요. 물리 변화 같은 경우에는 뭐 예시로는 굳이 소개하진 않겠지만은 뭐 컵이 깨진다, 아니면은 뭐 얼음이 녹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 변화에 속하는 것이고, 예시는 굳이 쓰진 않을게요.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화학이라는 학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배울 때 옛날에 어떻게 배웠었냐면, 실제로 물질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배웠잖아. 그치? 그 다음에 고체는 입자가 되게 빽빽한 것이고, 액체는 입자가 좀 고체보다는 덜 빽빽한 상황인 것이고, 그치? 기체는 입자 간의 거리가 매우 넓다, 혹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그런 입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에 대해서 좀 다시 기술해 볼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냐면, 되게 중요한 예시 중 하나인데, 우리가 자 물이 있어.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이러한 물을 이렇게 해볼게.
자, 물리 변화를 겪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변화를 겪는 물이 있어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우리가 보통 물이 하면은 물은 물 분자로 구성이 됐겠지? 물 분자. 물 분자라면은 우리가 H2O니까 얘 화학식은 H2O니까 우리가 그전에 좀 배웠었던 분자의 모형을 본다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물 분자의 모형은 산소 입자, 산소 원자에 수소 원자가 두 개씩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형태가 물 분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물 분자의 모습이야. 물 분자의 모습. 됐니? 여기까지? 그럼 만약에 이러한 물 분자가 물리 변화를 겪게 된다. 물리 변화를 겪는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보면 돼. 어떻게 보면 되냐면 물리 변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약간 이런 입자들끼리의 간격이 멀어진 형태인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서로 좀 간격을 넓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가정해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니? 라고 한다면 얘는 물리 변화인 거야. 물리 변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물 분자, 입자들이 있는데 이런 입자들 간의 서로 배열이 바뀐 거겠지? 써볼게. 그래서 물리 변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입자, 정확히는 분자가 아닌데 분자 간 배열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분자 간 배열 변화. 되게 중요한 표현법이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만약에 이게 물이면은 얘는 뭐야? 수증기인 거야. 비유하자면. 수증기. 물을 끓이면 봐봐. 물을 끓이면 물 분자들 사이의 인력이 약해지고 멀어지면서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수증기가 될 수 있겠지. 그렇지? 기체처럼. 기체 특징은 입자 간의 간격이 넓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물에서부터 액체 상태인 물에서부터 수증기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상태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태 변화.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를 이해하시면 되고 이런 사례는 대표적인 물리 변화라고 보면 되겠지. 반면에 이제 화학 변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화학 변화는 얘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냐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텐데 얘는 이제 가열하면 되겠지. 가열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는 이제 전기를 가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딱 가하면은 이 분자들끼리의 분자들 이게 분자예요. 이게 분자야. 이 덩어리가 분자인 거야. 이 분자들끼리의 배열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자, 우리 분자 내에는 어떤 배열이 있어? 분자 내에는 원자들끼리 있지. 그치? 그래서 분자 내에 원자들끼리의 배열이 바뀌기 시작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어. 이 모양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봐봐. 이 변화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 그치? 얘도 물론 어떤 입자들 간의 배열을 내가 바꾼 건 맞는데 근본적으로 이 덩어리 분자 내의 배열을 해치진 않았거든. 그치? 근데 얘는 애초에 분자 자체를 재조립해서 그치?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를 재조립해서 다시 배열한 거야 이거는. 되니? 이런 게 화학 변화야. 자, 왜냐하면 다시 볼게. 우리가 보통 분자라고 하면은 분자의 정의는 뭐였냐면은 다시 얘기해 볼게. 우리가 상본사항이었는데 자, 분자의 정의는 어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지고 있는 입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분자는 이 분자 자체로 이런 배열 상태에 따라서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다시 써볼게. 얘는 어떠다? 고유한
그 자체로의 성질을 가진다. 그 성질을 얘는 그대로 유지하겠지. 왜냐면 애초에 분자 자체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분자 간의 배열만 바뀌었을 뿐 분자 내의 원자의 배열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맞겠지. 반면에 이제 화학 변화 같이 이렇게 다시 분자 내 원자 간 배열을 다시 재배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분자에서 이렇게 바뀐 거기 때문에 얘도 하나의 분자예요. 얘도 하나의 분자인 거고 분자는 맞아. 근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똑같은 분자냐 물어보면 다른 분자인 거야 이건. 그렇지? 얘는 H2O라는 분자인 거고 써볼게. 얘는 H2O라는 분자인 거고. 얘는 무슨 분자니? 이건 O2거든. 얘는 무슨 분자? 이건 H2거든. 그래서 애초에 분자의 종류가 달라요. 됐어? 굳이 내가 이렇게 예시를 들면 비하자면은 곰돌이가 있는데 두 명의 곰돌이를 그냥 떼어놓는 거랑 다시 재조립하는 거랑 완전 다른 상황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비하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게 화학 변화. 그래서 화학 변화에 우리가 좀 더 이제 화학스러운 정의는 뭐냐면, 그래서 화학스러운 정의는 다시 볼게. 물리 변화의 정의는 분자 간 배열 변화예요. 결국에는 분자 간 배열 변화, 분자들끼리의 배열 변화인데, 화학 변화는 얘가 아니라 분자 내, 분자를 이루고 있는 그 내부에 무슨 배열이야 이거? 무슨 배열이야 이거? 얘 누구야? 원자지? 얘 뭐야? 얘도 원자지? 그래서 분자 내 원자 간 배열인 거예요. 차이를 알겠니? 무슨 차이인지? 그리고 다시 읽어보면, 그래서 다시 볼게. 분자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최소의 입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물리변화는 애초에 분자 간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분자가 바뀌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다시 쓰면은 얘는 그래서 뭐 분자가 변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 아니기 때문에 성질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반면에 화학 변화는 이러한 분자 내 원자 간 배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자가 바뀌는 거겠지. 분자가 변화. 분자 자체가 다른 형태의 분자로 변화되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알던 이런 물이라는 성질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아. 얘는 기체 분자인 것이고,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물, 예를 들면은 뭐 0도씨에서 얼고 100도씨에서 끓고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겠지. 이러한 기체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됐어? 그래서 보통 나중에 중3 때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와요. 그림에서 봐봐. 이걸 줘. 기억, 니은. 누가 물리 변화냐? 누가 화학 변화냐? 이렇게 물어봐. 첫 번째로. 아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은 각 변화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을 네가 알 수 있니? 쓸 수 있니? 그걸 이제 객관식으로 물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변화에 대한 예시로는 뭐가 있냐? 이러한 변화에 대한 예시로는 뭐가 있냐? 이런 것들 매칭해서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로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물질이 변화하는 거야. 물질이 변화하는 건데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 첫 번째 물리 변화, 두 번째 화학 변화 타입이 있는데, 두 개에 대한 차이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예시를 알고 있어야 돼. 예시를 쭉 준 다음에 이게 물리 변화냐, 이게 화학 변화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네가 답을 할 수 있냐,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라고 보면 되겠네. 교재 13페이지에 탐구 더하기 볼게요. 탐구 더하기. 자, 마그네슘의 변화 관찰하기라고 나와 있어. 마그네슘의 변화 관찰하기. 저거 하나 설명하고 같이 문제 풀어볼게. 마그네슘의 변화 관찰하기. 자, 저는 어떤 탐구 과정이냐면은, 우리가 일단 마그네슘이라는 물질이 있대.
우리가 보통 얘를 Mg라 쓰고 Mg 마그네슘 이렇게 쓰고 먼저 처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건 뭐냐면 마그네슘 리본이래. 가가 마그네슘 리본 형태고 저 리본이 그냥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긴 리본이래. 마그네슘 리본. 얇아서 그런가 봐. 근데 얘를 첫 번째 구부린 게 있대. 이 리본을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이 있대. 그래서 구부린 케이스 이렇게 이 리본을 구부린 케이스가 있어. 해서 구부린 얘는 뭐야? 구부린 마그네슘 리본인 거예요. 구부린 Mg. 두 번째 이거를 한번 태웠대. 불에다가 태우고 남은 재. 그래서 얘를 한번 불에 태워가지고 마그네슘을 태우면 좀 색깔이 바뀔 텐데 아무튼 이렇게 태워가지고 남아있는 이런 재를 가져온 거야. 자, 문제는 뭐냐? 이거를 각각 다로 설정한 다음에 성질이 똑같은 게 누구냐, 다른 게 누구냐 물어보는 거야. 앞에서 배웠던 얘랑 상당히 유사한 문제인 건데, 그치? 볼게요. 첫 번째, 그냥 마그네슘 리본을 구부리면은 우리가 알겠지만은 얘는 모양 변화거든. 그냥 마그네슘이라는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냥 모양만 바뀐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요 과정은 그냥 물리 변화에 속한 것이고, 반면에 얘를 태워버리면 태운다 연소지. 그래서 얘는 화학 변화에 속해요. 화학 변화. 됐어? 그러면 애초에 가하고 나는 모양만 다른 그냥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 보시면 돼. 똑같은 성질의 물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원래 마그네슘이라는 어떤 금속의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전기가 통해요. 금속은 전기 통한다. 성질 1번.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염산에 닿으면은, 염산에 집어넣으면 수소기체가 나와. 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공통적으로 원래 금속들은. 다시 볼게. 그러면 이 마그네슘 리본이 만약에 전기가 통하고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기포가 형성되거나 기체가 나오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물리 변화만을 겪은 구부린 마그네슘도 똑같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겠지.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물리 변화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성질은 그대로거든. 됐어? 여기서 말하는 성질은 모든 것이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전기가 통하냐 통하지 않냐, 염산과 반응했을 때 반응을 하냐 하지 않냐, 이런 게 다 성질이기 때문에 이게 성질이에요. 다 이게 성질이에요. 성질. 고유한 성질인데, 다시 가에서 나로의 변화는 물리 변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질이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전기 통하고 동일하게 염산 들이부었을 때 기체가 나와. 반면에 얘 볼게. 화학 변화를 겪은 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 더 이상 전기가 통하지도 않고 동일하게 수기체가 나오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이해됐어? 혜윤이 이해했어? 그래서 교재에 적혀 있는 거대로 그래서 그런 이유가 나온다. 그래서 교재에서 이제 가와 나는 전류가 흐르고 염산 떨어뜨리면은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어떤 공통된 성질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제 다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성질이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제 교재에 적혀 있고, 결론이 뭐냐? 결론은 가에서 나로 되는 이 과정은 물리 변화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가에서 다는 화학 변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교재 체크 보시면은 1번, 2번, 3번 한번 써보면은, 자, 1번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만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물리 변화, 그 다음에 2번에 물질이 본래의 성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얘기해준다. 그 다음에 3번에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은 뭐가 달라져? 무슨 배열? 원자의 배열인 거야. 그래서 요게 제일 핵심어겠지? 화학 변화 같은 경우에는 원자의 배열, 요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원자 간 배열. 그 다음에 물리 변화는
분자간 배열.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교재 14페이지 한번 볼게. 여기까지가 한 테마야. 첫 번째 테마. 그래서 첫 번째 테마는 어떤 물질은 두 가지 변화가 있다. 물리 변화, 화학 변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고 구분 지을 수 있으면 된다. 이게 첫 번째 테마고,